지금 듣고 있다면 제발 이걸 끝까지 들어줘. 어둠 속을 찢고 나온 그 한마디는 내 심장을 그대로 움켜쥐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낡은 카세트 라디오에서 또렷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고 손끝은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오늘 날짜를 말하고 있는 걸까? 몇 분 전만 해도 단순히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박스 더미를 밀어내다 먼지투성이 라디오가 나왔다. 버리려는 마음에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늘은 2025년 9월 22일. 그 말이 내 귓가에 메아리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라디오는 삐걱거리며 불빛을 깜박였고 마치 무언가를 끝까지 들으라고 강요하는 듯한 기묘한 기세를 내뿜었다. 나는 손을 떨며 멈춤 버튼을 눌렀지만 라디오는 말을 듣지 않았다.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고 잡음 속에서 익숙한 말버릇이 흘러나왔다. 남편이 평소 화를 참을 때 늘 하던 그래라는 짧은 습관적 말.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전율이 쏟아졌다. 이건 단순한 옛날 녹음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다시 살아 숨쉬는 듯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며느리가 문가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어머니, 그걸 어디서 찾으셨어요? 짧은 물음이었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라디오를 품에 안은 채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테이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걸 듣는 당신에게 나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잡음에 파묻히면서도 분명하게 이어졌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며느리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채 라디오 불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며 숨을 죽였다. 이 소리는 당신만 들으면 안 돼. 카세트에서 터져나온 첫 문장은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고 차갑게 들렸다. 나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라디오를 다시 재생하고 있었다. 한밤중 모두 잠든 시각 방 안은 고요했지만 테이프 속 잡음은 마치 누군가 문틈으로 속삭이는 듯 스며들었다. 라디오는 오래된 기계라 건전지를 새로 갈아도 불빛이 불안정했다. 그런데 희미한 불빛이 꺼지려는 순간 낯선 단어가 들려왔다. 용산 창고 조심해. 세 단어는 잡음 속에서 뚝뚝 끊어지며 흘러나왔다. 숨이 멎는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은 생전에 용산 근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런데 왜 하필 그곳 이름이 나온 걸까? 나는 귀를 기울이며 볼륨을 높였다. 그러자 테이프는 갑자기 속도를 늦추더니 부드럽게 이어졌다. 내가 알면 위험해진다. 멈춰야 한다. 목소리는 점점 더 낮고 절박하게 변했다. 마치 누군가 내 바로 옆에서 숨을 몰아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놀람보다도 공포에 가까웠다. 어머니, 제발 그건 다시 듣지 마세요. 그녀는 라디오를 빼앗으려 다가왔고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숨겼다. 왜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분명 내 아버지 목소리잖아. 내 목소리가 떨리자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나가버렸다. 남은 건 다시 돌아간 테이프뿐이었다. 잡음 속에서 불현듯 문 두드리는 소리 같은 음향이 겹쳐 들렸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라디오를 끄려 했지만 손끝은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너 혼자 듣는 순간 이미 늦었어. 누가 문 앞에 있어 들리니? 그 순간 온몸이 굳었다.
남편의 낮고 거친 호흡이 잡음 사이로 섞여 들리더니 이어지는 초인종 소리와 똑같은 삐 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방 안 현실과 테이프 속 음성이 완벽하게 겹쳐졌다. 나는 얼어붙은 채 현관을 바라봤다. 정말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걸까? 심장이 쿵쿵 뛰며 목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조심스레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라디오는 여전히 돌아가며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내보내고 있었다. 문을 열면 모든 게 달라진다. 숨결 섞인 그 말이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손잡이를 잡은 내 손이 저절로 떨렸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오래된 고무 패킹이 찢겨져 덜컥거렸다. 그 작은 틈 사이로 낮은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한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다. 라디오 불빛은 깜박이며 점점 어두워졌고 방 안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갔다. 당신이 열지 않길 바란다. 그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동시에 절망적이었다. 그 순간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쳤고 라디오는 동시에 거친 잡음을 토해냈다. 마치 누군가 안과 밖에서 동시에 나를 흔드는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현관 밖의 기척은 사라졌다. 고요만이 남았다. 하지만 라디오는 마지막까지 이상한 속삭임을 흘려보냈다. 세 번째 다가왔다. 낡은 라벨 위 흐릿하게 적힌 35라는 숫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디오가 알려주는 건 과거가 아니라 다가올 일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내가 지키려던 건 너였어. 잡음 사이로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건 남편이 생전에 화를 삼키거나 힘겨운 순간마다 늘 하던 말버릇이었다. 나는 순간 이 음성이 단순한 옛날 녹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향한 메시지라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테이프는 쉼없이 돌아가며 남편 특유의 낮은 웃음소리까지 흘려보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군. 그 짧은 습관적 말투가 귓속을 파고들자 내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들려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지만 그만큼 분명했다. 나는 정신을 다잡고 라디오를 끄려 했지만 그때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서둘러 라디오를 끌어안은 채 방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가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내가 다가서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액자를 뒤로 숨겼다. 방금 뭐 들으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나는 숨기려는 손동작에 시선이 꽂혔다. 그거 무슨 사진이지? 내 물음에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을 피했다. 그러나 순간 액자 틈 사이로 보인 건 남편과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는 오래된 사진이었다. 사진의 뒷면은 날짜가 지워져 있었고 유리도 깨져 테이프로 임시로 붙여져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숨겨놓은 흔적임이 분명했다. 나는 그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라디오 불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깜박이며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내 손에 쥔 기계는 작게 진동하듯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잡음 속에서 또렷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그 사진을 버리지 마라. 그 사진 왜 너한테 있어? 나는 며느리의 손에서 액자를 낚아채려 했지만 그녀는 단단히 움켜쥔 채 물러섰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반항이 뒤섞여 있었다. 숨막히는 정적을 깨뜨린 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라디오였다.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용산창. 단어가 끊기며 잡음 속으로 삼켜졌다. 나는 귀를 기울였고 며느리는 놀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제발 멈추세요. 그건 우리 모두를 망치게 돼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망치다니? 이건 내 아버지의 목소리야. 그가 남긴 마지막 길잡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남편의 음성은 너무도 현실적이었고 그의 말버릇까지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목소리에 빠지면 돌아올 수 없어요. 순간 라디오에서 또다시 단어가 흘러나왔다. 창고 안 열쇠. 그러나 마지막 부분은 잡음에 묻혀버려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의심과 호기심 사이에서 몸이 떨렸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왜 하필 용산이라는 장소를 반복하는 걸까? 며느리는 내 손에서 라디오를 빼앗으려 달려들었고 나는 반사적으로 기계를 끌어안았다. 몸싸움 끝에 라디오는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췄다. 방 안은 고요해졌지만 공기만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우리는 서로를 노려본 채 말없이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꺼졌다고 생각한 라디오에서 마지막으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다음은 세 번째. 불빛이 깜박이며 꺼지는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용산 창고라는 단어가 귓속에 맴돌아 머리를 짓눌렀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 집안은 얼어붙은 공기만 감돌았다. 나는 답을 찾기 위해 다시 창고를 뒤졌다. 낡은 상자와 이불을 치우는 순간 또 다른 테이프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 나왔다. 라벨에는 희미하게 25라고 적혀 있었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즉, 지금까지 들은 건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일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라디오에 테이프를 넣자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이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거기 없겠지.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용산 창고 안 서쪽 뼈. 나는 숨을 죽였다. 이번엔 훨씬 또렷했다. 남편의 음성은 절박했고 마치 지금 이 순간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서쪽 벽이라니 대체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말일까? 라디오 불빛은 일정한 간격으로 깜박이며 내 불안을 부추겼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지난밤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다. 어머니, 왜 자꾸 그걸 틀어요? 그 목소리는 우리를 시험하려는 거예요. 나는 테이프를 멈추지 않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걸 아는 순간 당신은 위험해진다. 그러나 피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말이 끝나자 라디오는 거친 잡음을 뿜어내며 멈췄다. 남편의 목소리는 다시는 이어지지 않았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가슴 속엔 거대한 파도가 몰아쳤다. 숨겨진 두 번째 테이프, 용산 창고, 그리고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 모든 것이 퍼즐처럼 얽히며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결심했다. 그곳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이 공포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통장을 찾아라. 세 번째 서랍 봉투 안에 있다. 새벽녘 라디오를 다시 틀자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곧장 남편의 서재로 달려갔다. 낡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세 번째 칸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다. 떨리는 손끝으로 열어보니 오래된 은행 통장과 인출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거액의 돈이 오간 흔적이었고 마지막에는 폐쇄 처리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남편이 생전에 가족에게조차 숨긴 돈이 있었단 말인가.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그건 보시면 안 돼요. 그녀는 봉투를 낚아채려 다가왔다. 그러나 나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왜 숨기는 거야?
이게 다 뭐지? 내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며느리를 향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낮게 속삭였다. 그 돈은 아버님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면 우리 모두 위험해져요. 말끝은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라디오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용산 창고 서쪽 벽 뒤 통장이 이어져 있다. 누구든 건드리면 파멸이 시작된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며느리는 손으로 귀를 막은 채 고개를 저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테이프를 바라보았다. 숨겨진 돈, 끊어진 흔적, 그리고 용산 창고. 모든 단서가 점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길일지 파멸의 문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당신이 믿는 사람을 조심해라. 테이프 속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통장 봉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눈빛은 간절했지만 동시에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왜 자꾸 숨기는 거냐? 이건 분명 내 아버지의 목소리야. 그가 뭔가 남긴 거잖아. 내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두 손을 움켜쥐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그건 아버님이 남긴 게 아니에요. 아버님 목소리를 흉내낸 거라고요. 나는 차가운 전율에 휩싸였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를 누가 흉내낼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그 말버릇, 그 억양까지 똑같았다. 라디오 불빛이 깜박이며 다시 켜졌다. 용산 창고 그곳에 묻힌 건 돈이 아니다. 그것은 죄의 기록이다. 잡음이 터져나와 마지막 단어는 삼켜졌지만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나는 무릎이 떨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죄라니 남편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일까? 며느리는 눈물을 머금은 채 나를 붙잡았다. 어머니, 제발 이쯤에서 멈춰요. 알면 알수록 우리 모두 파멸할 뿐이에요.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떨렸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내 안의 불길한 호기심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나는 봉투와 라디오를 꽉 끌어안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남편의 목소리를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진실에 닿을 수 없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귓속에는 여전히 남편의 낮은 속삭임이 맴돌고 있었다. 다음 단서는 사진 속 남자에게 있다. 사진 속 낯선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에 깊게 박혔다. 남편 옆에 서 있던 그 사내 내가 알던 어느 친척이나 지인과도 전혀 닮지 않았다. 희미하게 번진 미소, 굳은 표정의 눈매, 그리고 사진 가장자리에 남은 낡은 얼룩까지. 마치 지워지려다 실패한 흔적처럼 기묘했다. 나는 액자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의 뒷면에는 날짜가 사라져 있었지만 희미하게 눌린 글씨 자국이 손끝에 느껴졌다. 돋보기를 가져와 빛을 비추자 1995라는 숫자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훨씬 전, 무려 30년 전의 기록이었다. 그 순간 라디오가 혼자 켜지며 불빛을 깜박였다. 그 남자를 찾아라.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숨이 막혔다.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가리키는 대상이 바로 이 사진 속 인물이라니. 그렇다면 그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인가?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다가왔다. 그녀는 사진을 내 손에서 빼앗으려 했다. 이건 절대 보여서는 안 돼요. 그녀의 절규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분노와 의심이 뒤섞인 채 물었다. 왜?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렇게 숨기려 하는 거야? 그러나 며느리는 끝내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저었다. 라디오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남자는 내 곁에 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사진 속의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지금 이 집 앞에 서 있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던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두 눈을 의심하며 사진과 창밖을 번갈아 바라봤다. 사진 속의 얼굴, 그리고 지금 골목에 서 있는 얼굴은 완벽히 일치했다.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 남자가 나타나면 진실이 드러난다. 낡은 기계에서 흘러나온 말에 숨이 턱 막혔다. 나는 며느리를 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커다란 충격에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뭘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지?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버지예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몰려왔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며느리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살아 숨쉬며 서 있는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말도 안 돼, 이미 죽었다고 했잖아. 내가 중얼대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다만 숨겨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 있었다. 라디오 불빛이 다시 깜박이며 잡음을 토해냈다. 그는 증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이다. 마지막 단어는 심한 잡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충분히 섬뜩했다. 나는 며느리의 얼굴과 창밖의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에 빠졌다. 과연 남편이 남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왜 이 남자가 30년간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던 걸까? 어둠 속에서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집 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이 내 눈과 마주치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남자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사진 속과 똑같았지만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며느리는 숨이 막히는 듯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그 짧은 호칭이 공기를 찢듯 울려 퍼졌다. 그와의 인연은 30년 전 그날부터 시작됐다. 낡은 기계에서 흘러나온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의 목소리는 과거를 끌어올리듯 무겁고 느리게 이어졌다. 1995년 그날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과거, 그리고 며느리 아버지와 얽힌 비밀.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왜 지금까지 숨겨온 거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났다.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저도 전부 아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머니가 알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라디오는 다시 잡음을 뚫고 남편의 목소리를 흘려보냈다. 나는 그를 숨겨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무너질 테니까. 나는 충격에 숨이 막혔다. 남편이 며느리의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말이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걸까? 단순한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창문을 바라보니 낯선 남자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집 안을 꿰돌듯 날카로웠다. 라디오 불빛은 깜박이며 마지막 속삭임을 전했다. 그날의 피가 아직도 씻기지 않았다. 나는 빚을 떠안았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속죄였다. 잡음 사이로 울려 퍼진 남편의 목소리에 숨이 턱 막혔다. 나는 귀를 가까이 대고 떨리는 손으로 기계를 움켜쥐었다. 이어지는 목소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하나씩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는 큰 빚을 졌다 갚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그 빚을 대신 짊어졌다. 아무도 모르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이 며느리의 아버지 빚을 대신 감당했다는 말이었다.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다. 나는 며느리를 노려보았다. 내 아버지가 진 빚 그걸 내 남편이 대신 떠안았다는 거냐.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끓어올랐다.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빚을 졌는지, 그리고 왜 시아버님이 그걸 대신해야 했는지. 그녀의 말끝은 흐려졌다. 라디오는 다시 잡음을 뚫고 말을 이었다. 돈은 사라졌지만 빚은 남았다. 그 흔적은 용산 창고에 있다. 누군가 그곳을 건드리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말이 끝나자 불빛이 한순간 꺼졌다 켜졌다. 마치 테이프 자체가 경고하듯 위태롭게 깜박였다. 나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와 온몸이 떨렸다. 남편의 희생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지키려는 처절한 선택이었다는 사실. 그러나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며 창문을 흔들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마지막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그날 피와 함께 서명이 남았다. 현관 초인종이 울린 것도 아닌데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던 그 남자가 이젠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가 바닥을 짓누르듯 울려 퍼졌다. 며느리는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다시 한번 귀를 의심했다. 눈앞의 남자는 분명 사진 속 인물,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의 아버지였다. 그의 눈빛은 세월에 짓눌린 듯 무겁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다. 그는 떠나지 않았다. 단지 숨어 있었을 뿐이다. 남편의 음성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 현실과 라디오가 겹쳐지는 듯한 순간 내 등골을 차갑게 후고 지나갔다.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휘청였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왜 그의 음성이 지금 이 남자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 말해라. 왜 숨어 있었던 거냐? 내 남편이 왜 널 지켜야 했던 거냐?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남자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듯 무거웠다. 그날 피와 서명이 함께 남았다. 그는 목격자이자 공범이었다. 순간 숨이 막혔다. 남편이 왜 그토록 이 남자를 숨겨야 했는지 이제 어렴풋이 감이 잡혔다. 단순한 빚이 아니라 그날의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내 시선을 마주했다. 그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지옥의 문이 열리려 한다는 것을. TARGETMIN 950 TARGETMAX 1050 텍스트. 남자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등 뒤에서 라디오 불빛이 깜박이며 다시 켜졌다. 기계는 혼자서 돌아가더니 곧 익숙한 목소리를 흘려보냈다. 내가 지키려던 건 가족이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의 음성은 분명 단호하면서도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싶었던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눈가가 뜨겁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1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솟구쳤다. 그러나 며느리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건 아버님이 남긴 거짓 희망일 뿐이에요. 진실은 훨씬 더 잔인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모든 걸 대신 짊어졌다. 그날 피와 서명이 남았다.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한 것이다. 누구도 탓하지 마라.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지다 잡음에 묻혀버렸다. 나는 무릎이 저릿하게 떨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남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날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짧은 고백이었지만 내 심장을 강타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절망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나는 며느리를 향해 물었다. 내 아버지가 뭘 본 거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러나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 대신 얼굴을 돌렸다. 라디오 불빛은 마지막으로 깜박이며 속삭였다. 그날을 알게 되면 사랑도 증오로 변한다. 이제 다 말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나는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10년 동안 눌러온 분노와 의문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눈물과 떨림이 목소리에 뒤섞여 있었다.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며 소리쳤다. 알면 어머니가 견디지 못해요. 그날 아버님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공범이기도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다. 라디오 불빛이 다시 켜지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모든 걸 감췄다. 그날의 진실은 용산 창고에 묻혔다. 서쪽 벽 뒤 서명이 남아있다. 불빛이 깜박이며 방 안을 파랗게 물들였다. 나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외쳤다. 내 아버지가 거기 있었던 거냐? 내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넌 알고 있던 거냐?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목소리가 갈라졌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다. 저는 아버지의 죄를 모른 척해야만 했어요. 그게 저와 어머니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녀의 고백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냈다. 이 사랑은 죄를 덮으려 했고 죄는 사랑을 무너뜨렸다. 남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내 가슴속 분노와 슬픔은 이제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용산 창고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더는 도망치지 않으리라. 밤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낡은 라디오와 통장 봉투, 그리고 문제의 사진을 가방에 넣은 채 집을 나섰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결심이 나를 앞으로 밀어냈다. 며느리는 끝내 따라 나섰다. 어머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택시에서 내려 마주한 용산 창고는 오래된 벽돌 건물이었고 낡은 간판조차 떨어져 나가 있었다. 담벼락에는 낯선 그림자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싸늘한 기운이 맴돌았다. 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자물쇠는 최근에 갈아 끼운 듯 반짝였다. 누군가 여전히 이곳을 드나든다는 증거였다. 서쪽 벽 그 뒤에 있다. 기계는 마치 우리를 인도하듯 갑자기 켜졌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손전등 불빛을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바닥은 쓰러진 상자와 부서진 가구들로 어지러웠다. 그러나 서쪽 벽만은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다. 유난히 눈에 띄는 부자연스러운 흰색 페인트였다. 나는 망치를 들어 벽을 두드렸다. 텅텅 울리는 속 빈 소리가 퍼졌다. 여기야 속삭이며 며느리가 다가왔다. 그녀의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순간 일화에서 보았던 작은 상처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미 이곳에 온 적이 있었던 걸까? 벽돌 틈을 강제로 뜯어내자 검은 비닐에 쌓인 봉투가 나타났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려는 순간 라디오가 다시 울렸다. 열지 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나 봉투 안에서 삐걱거리는 종이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남편이 감추고자 했던 서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벽 속에서 꺼낸 검은 봉투를 손에 쥔 순간 등골을 타고 싸늘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손끝에서 종이에 거친 질감이 느껴졌고 안에는
분명 두꺼운 서류가 들어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봉투를 열려 했지만 라디오가 갑자기 울렸다. 열지 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낡은 기계는 창고 안에서 스스로 켜져 경고하듯 목소리를 내뱉었다. 그 순간 창고 바닥을 스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멀리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 그리고 낮게 웅성거리는 낯선 목소리. 누군가 이곳에 함께 있었다. 며느리는 내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누군가 따라온 것 같아요.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떨렸다. 우리는 손전등 불빛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창고 문이 덜컥 열리더니 빗줄기가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가 온다. 조심해라. 남편의 음성이 다시 울리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문틈으로 들어온 그림자가 서쪽 벽을 더듬으며 움직였다. 그 손에는 날카로운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저 사람 아버지와 함께 있던 사람 같아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사진 속 남자가 아닌 또 다른 인물, 즉 그날 사건에 함께 연루되었던 또 다른 존재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발자국 소리가 바로 가까이서 멈췄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창고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봉투 내놔. 어둠 속 낯선 사내의 눈빛이 우리를 꿰뚫고 있었다. 봉투 내놔. 어둠 속에서 울린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쇠파이프 끝이 바닥을 긁으며 덜컥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까 두려웠다. 며느리는 떨리는 몸으로 나를 가로막으며 섰다. 아버지와 무슨 관계예요? 왜 이걸 노리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절박했다. 사내는 대답 대신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다가왔다. 쇠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며 휘둘려 벽을 쳤고 콘크리트가 갈라지며 먼지가 흩날렸다. 그는 증인이 아니다. 그는 가해자다. 라디오가 갑자기 켜지며 울려 퍼졌다. 순간 사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말은 마치 그의 정체를 폭로하는 심판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차갑게 식은 손끝으로 라디오를 움켜쥐었다. 사내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그 목소리 아직도 날 따라다니는 건가? 그의 분노는 두려움과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반응에서 확신했다. 이 사내는 단순히 봉투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남긴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외쳤다. 아버지가 숨긴 게 이 사람이랑 관련 있는 거였군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다. 사내는 순간 주저했지만 이내 다시 우리에게 다가왔다. 쇠파이프 끝이 내 눈앞에서 번쩍였다. 목소리 피하지 마라. 봉투를 지켜라.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울린 순간 사내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다시 우리를 향해 돌진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봉투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사내의 쇠파이프가 눈앞을 스치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봉투는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순간 사내가 달려들어 봉투를 낚아챘다. 안 돼. 나는 절규하며 달려들어 그와 몸싸움을 벌였다.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쇠파이프가 부딪히는 소리, 발자국이 뒤엉키는 소리, 그리고 봉투가 찢어지는 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검은 비닐이 갈라지며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그중 한 장이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남편의 서명과 함께 선명한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마치 피가 종이에 스며든 듯한 자국이었다.
숨이 막혔다. 남편은 단순히 빚을 대신 떠안은 것이 아니라 그날 피와 함께 어떤 계약에 서명한 것이 분명했다. 며느리가 울부짖었다. 아버지 대체 뭘 숨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처럼 메아리쳤다. 사내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 서류 조각들을 움켜쥐려 했다. 그러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그 종이를 지켜라. 그것이 진실의 열쇠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며느리가 몸을 날려 막아섰다. 그녀의 손에 종이 조각 하나가 남았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사내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우리를 노려보았다. 그 서류를 본 순간 너희는 끝이야. 그 위협적인 말과 함께 창고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조각들 사이에서 마지막 장이 손전등 불빛에 드러났다. 남편의 서명 바로 옆에는 며느리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서명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살인 계약서야. 붉은 얼룩은 단순한 피가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봉인한 흔적이었다. 나는 그날 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내 이름을 더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또 다른 목숨을 앗아갔다. 숨이 막혔다. 남편은 며느리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대신 서명했고 그 결과 누군가 희생된 것이었다. 그것이 죄의 기록이자 지금껏 감춰온 비밀이었다. 며느리는 눈물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절규는 창고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낯선 사내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우린 모두 죄인이야. 너희 남편은 우리를 덮으려 했고 그 대가로 자기 삶을 버린 거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라디오 불빛이 마지막으로 강하게 깜박였다. 나는 끝까지 너희를 지키고 싶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죄조차 감싸려 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 말과 함께 기계는 불꽃을 튀기며 꺼져버렸다. 10년 동안 봉인된 목소리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나는 손에 쥔 서류를 바라봤다. 남편의 서명 위에 남은 피 얼룩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과 희생은 뜨겁게 전해졌다. 며느리는 무릎 꿇은 채 흐느꼈고 침입자는 고개를 떨군 채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창고 안은 고요해졌지만 내 가슴 속에는 무거운 진실이 내려앉았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려 했고 그 대가로 죄를 짊어졌다. 나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내가 그 진실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긴 악몽 같은 이야기는 끝을 향해 흘러갔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인생사 세옹지마 채널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세요.